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학부모 상담 기간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 초 상담 기간이라고 해서 가정통신문이 이미 학부모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도움 한번 드려보려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서는 초등학교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또 유의할 점, 또 아니면 도움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어머님들 위한 어떤 상담법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들 많이 없다라는 걸 봤어요. 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제가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상담 어렵지 않다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가정통신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기 초에 한 번, 또 그러니까 1학기에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의 일정과 비교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20분이나 30분으로 해서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능한 시간을 두 개나 세 개씩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적어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일정 조정을 하시고, 그날 만약에 신청한 학부모가 많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별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가정통신문의 양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다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학교는 하여간 초등학교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상담 기간이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게요. 네,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가정통신문을 제가 약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학교는 유선 상담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담보다 유선 상담을 학부모님들이 더 이제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구글로 인해서 먼저 구글로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상담받고 싶은지, 언제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일정들을 받아서 담임 선생님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정을 통신문을 보내고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수합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이 되면 그 전달이 된 내용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담임 학부모님과 일정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다른 점이죠. 이런 점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보냈다가 담임 선생님이 받아서 다시 일정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의 상태라던가 담임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상담하는 시간이 약간씩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담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어떤 내용을 상담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신청할 때 어느 부분을 주력해서 상담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신청서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우 관계나 또 건강 문제, 또 학습,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이제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건강은 자녀의 건강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 아팠다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다거나 뭐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거나 아몬드 또 땅콩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정말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꼭 담임교사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미리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관계가 있어요. 지난해 아이가 특별히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깊게 박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어 가지고 가셔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 정도, 그러니까 현재 아이의 학습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가 되면 초등학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선행의 정도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아이가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시간, 또 원격 수업 참여 방법, 학습 환경을 어떻게 부모님이 조성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진학이나 예술고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두셨다가 선생님하고 좀 간단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전의 페이지에서요, 이제 어떤 상담한 내용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서 들어야 되는 생각, 뭘까요? 네, 맞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결론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아, 이건 상담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날려버려도 되는 거죠.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것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이 나름대로 부모님들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상담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담의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고민해 줄 내 아이의 학교에서의 보호자를 만나러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이의 학교에서의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아이를 위해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함께 나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주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담임 선생님은 분명히 아이에 대해서 100%다 파악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시고는 계시겠지만 1년 동안 내 아이의 학교에서의 보호자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만나러 간다. 출발점을 똑같이 하겠다. 그 보호자와 학교에서의 보호자와 나와 생각하는 거,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똑같은 출발점 상으로 만들러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부모 상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중학교 시스템을 먼저 좀 알고 가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은요, 교무, 연구, 생활, 인성,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 상자 안에 있는 거는 행정지원팀이라고 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담임 선생님들이 다 속해 있고요. 이렇게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다 속해져 있는데요. 보시면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1학년부에 속해져 있지만 연구부에도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부 일도 하시기도 하고 1학년부 담임 선생님도 하시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2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은 2학년부 업무를 주로 하시고요. 2학년 2반은 2학년부 담임 선생님도 하시면서 체육부 일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다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내가 그냥 질문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무언가 가통이나 이런 게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뭔가 오고 학년부 체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년부 체제 중심이지만 이렇게 행정지원팀에서 가정통신문이 별도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날 다 바로 알기는 어려우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교무행정부장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시시콜콜하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중학교는 시스템이 초등학교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점만 이해하셔도 상담하실 때 훨씬 더 좀 더 마음이 더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상담 당일이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너무 떨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을 담임선생님들께서 이미 보시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년 동안 내 아이의 학교에서의 보호자를 만나러 간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호자예요. 하지만 정말 진짜 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정말 한 사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사실은 이 상담은 저는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끝까지 내가 정말 시시콜콜하게 말해도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은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분위기, 또 건강 상태, 현재 학습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의 어떤 출발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선생님과 부모님이 알고 있는 인식의 정도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겠다. 딱 이 마음 정도로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혹시라도 작년에 있었던 크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어떤 친구 문제, 왕따,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은 꼭 담임쌤께 말씀을 하셔야지 첫날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담임쌤들이 더 주의를 해 주시고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이제 담임쌤들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이의 단점은 많이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뭐 흉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내 아이의 딱 그 장점, 강점을 더 두루두러지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재들은 담임쌤께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말씀해 주시는 게 내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이런 상담을 하고 올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TMI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답하고 올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저 선생님 혹시라도 선생님께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락 드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어떤 게 더 편하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더 많이 연락할 생각으로 어떤 연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혹시라도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간단한 문자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바쁘시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이 아주 바쁘시면 못하세요. 그거는 저도 인정. 그러니까 정말로 안 좋을 때, 아이가 정말 안 좋을 때 그럴 때 부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분야에 아이가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혹시라도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상담 기간에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보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어떤 거냐? 젊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말이 짧아지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진 않겠지만 가끔 가다가 전화 통화할 때 아니면 서로 만나셨을 때 응, 응, 응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말이 짧아지는 거.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보호자시잖아요. 학교에서의 내 아이의 보호자. 두 번째,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말만 잘 듣거든요. 선생님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담임선생님이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해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요, 특목고를 갈 거니까 생기부 좀 잘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데 생기부는요, 아이가 잘하면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잘 써주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담임교사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나 쫙 이렇게 가르쳐 주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진로진학 부장교사한테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 수학교사한테 상담 신청하셔도 되니까 굳이 담임교사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굳이 그 자리에서 쫙 늘어놓고 가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녀 모습과 가정에서의 자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하셨을 때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아, 선생님, 그래요? 우리 애가 그렇군요. 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보이니까 너무 웃기네요. 너무 귀엽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으면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 같아요. 아까 가정통신문에 적어 있었잖아요. 교과 선생님과 한번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특목고를 뭐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뭔가 예술 계통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는 아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 또 잘했으면 하는 교과, 현재 아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교과가 있다면 그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도 다 전화통화로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물론 저는 비담임 교사여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고요.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신데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신데 뭐 교과 교사이시다 그러면 좀 바빠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편지 이런 걸로도 문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상담 가능하니까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학부모 상담 기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말을 하세요, 뭘 준비해 가세요,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시가 아주 커다란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중학교는 사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실 때 가장 큰 목표는 내 아이의 학교에서의 보호자를 만들러 간다. 그 보호자와 함께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출발점을 똑같이 하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정말 좋은 1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